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희소코치입니다. 하루에 5분 책을 통해서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 북코칭. 2월에 두 번째 수요 나눔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점심시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댓글로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또 댓글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제가 있는 곳은 흐려지고 아까는 비가 갑자기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는 비가 오고 있는지요? 오늘 발렌타인데이 세상이 만든 날이지만 거국적으로다가 발렌타인데이니까 사랑을 전하는 하루라는 걸 한번 기억해 봅니다. 비가 내리지만 사랑을 전하는 하루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저는 또 셀프 코칭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어, 네, 화랑님께서 집에서 볶음밥을 데워 책상에 앉았습니다. 발렌타인이 뭔가요? 저에겐 그냥 수요일입니다. 그쵸? 그게 뭐지? 네, 지숙님께서는 저는 어제 공주 여행 갔다가 와서 피곤함에 늦잠 잤어요. 예선시장에서 사온 카스테라랑 애플파이 먹으며 듣고 있답니다. 다들 뭘 드시면서 하고 계시군요. 저도 이 시간 끝나고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드시면서 한번 한 주간 각자 읽으셨던 원띵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가져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는 질문으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원띵을 읽은 지 2주 차가 되어 가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2주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2주 정도 이 책을 곁에 두고, 심지어 책 제목도 원띵, 계속 원띵, 원띵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밴드 글을 보면서, 이런 흐름에 계시구나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한 주간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든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지, 음,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 어떤 걸 가장 강렬하게 깨달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그리고 책을 읽으며 사실은 그런 생각과 느낌이 전해주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뭐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지가 포인트 같아요. 책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도 뭐 요즘 많은 컨텐츠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더디게 읽어가면서 계속 나 자신을 만나가고 있는 여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네, 수진님, 회사 점심시간 기다리며 호빵. 네,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그쵸. 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네, 상희님은, 그쵸. 우리가 심플하게 산다 정기정돈이었는데 2월은 집중이 키워드였다. 맞아요. 안 그래도 그 홈페이지 후기 주신 거 같아요. 멀티태스킹은 이제 그만. 네, 소영님은, 아이고, 네, 맞아요. 그거 쓰신 거 밴드를 봤어요. 많은 것들을 스탑해야만 원띵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소영님의 그 채팅글을 보면서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은 나, 이렇게 밴드에, 사실 소영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욕심이 많나? 왜 이렇게 많은 걸 원하지? 라고 고민하신 지점을 봤는데요. 제가 그 밴드 글들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그 많은 욕심은 그 가장 근원적인 것에, 그러니까 욕심? 욕심이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죠. 욕구? 수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의 가장 기저에 본질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뭐길래
그런 수많은 욕구가 있을까? 그래서 욕구들과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어서도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장 기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재현님은 더 비워야겠다. 가짓수를 줄여야겠다. 하려던 걸 해야겠다. 매일 운동하시는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숙님은 어떤 사람인지, 내 욕망은 무엇인지, 음,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또 연결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임을 축하드려요. 되게 중요한 또 자신의 어떤 면과 연결되셨군요. 네, 예진님은 네, 1월에 심플하게 산다 연결해서 몸과 마음도 스케줄도 비워내고 있다. 자제하고가 두 번 쓰였네요. 예진님. 자제하고 자제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자제하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담비님은, 그렇죠. 이건 지금 내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 묻고 또 묻는 시간들을 우리 모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 끝날 때도 예고드렸던 원띵 찾아가는 어떤 액티비티로 포스트잇 활동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몇몇 분들이 실제 우리 채팅창에 하신 경험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접속해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포스트잇 해보는 거 어떠셨는지 경험자분들 한번 채팅창에 경험담 나눠주시겠어요? 해보시고 나니까 어떠셔요? 제가 그렇게 안내드렸던 포스트잇 경험이 사실 엄청나게 새로운 액티비티는 아니죠. 근데 이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가시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그냥 막연하게 안에만 품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하루하루 중압감, 압력에 좀 깔린달까요?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수많은 날띵들 아래에 내가 눌리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중압을 주는지, 혹은 내가 뭘 해야 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꺼내놓고 늘어놓고 눈에 보이게끔 가시화하는 작업이 포스트잇 활동이었어요. 그거를 해보시니까 또 어떠셨나요? 채팅창에 올려주신 글들 보면서 감동적이었어요. 각자의 필요한 걸 또 만나셨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수진님은 하루의 원딩을 해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화두를 계속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화랑님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기가 더 쉬워서 공감합니다. 하기가 더 쉬워서 그동안 잡다한 일상 어떤 과제부터 처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록 체크하는 재미, 그게 자기 관리라 생각하고. 그쵸, 맞아요. 중요한 일이란 걸 아는데 그것을 계속 유예하는 이유에는 중요한 일에는 그만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약간 다른 것 먼저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계속 권유하는 것처럼 그날 하루를 보낼 때 오늘 하루의 원띵이 뭘까? 오늘 하루 이 하나는 꼭 해야지 하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그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에너지 있을 때 걔부터 하라고. 중요한 것에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라님 짚어주셨네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있는 시간에 그것을 하라고 또 3부 내용에 이어져서 나오지요. 소영님은 하고 있는 것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니다. 네, 그게 사실 킬포였습니다. 포스트잇이 부족해서 멈추고, 와우.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길래 내 삶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죠. 네, 수진님은 포스트잇 하면서 즐거웠어요.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네, 수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요. 천천히 가도 돼. 네, 우리 모두 천천히 가도 된다. 정말 중요한 삶을 향해. 네, 바로 슈슈슈님이 네, 포스트잇 부족했다는 것에 또 공감 100만 개 해주셨네요. 네, 재현님이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매일매일 생활을 해왔는데 요즘은 에너지를 덜 쓰고 더 쉬려고 합니다.
잠 많이 자는 거 굉장히 응원하고 싶네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이 포스잇 작업을 저는 두 가지 의도로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이따 책 내용 나눔에서 말씀드릴 것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쫓긴다든지 해도 해도 할 게 남아있는 느낌이라든지 위축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다든지 이런 에너지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작업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계속 쫓고 있지? 난 무엇에 쫓기고 있지? 뭘 해야 한다고 느끼지? 왜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느낌이지? 무엇 때문이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띵들, 내가 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거,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 내 할 일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다 가시화시키고 나면 적어도 이유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에너지 속에 살고 있는지요. 그게 첫 번째 의도라면 이제 두 번째 의도는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측 끝에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에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들 다 꺼내나 봤는데 그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과 연결되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퀘스천 마크가 뜨는 거죠. 적어도 내 안에서 꺼냈던 그 띵들에 내 포스트잇 그 하나하나 띵들에 나의 존재가 눌려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뭐가 우선인가? 내가 우선인데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내 존재보다 우선되어 있는 삶이라면 한번 멈추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와 그렇게 포스트잇 작업, 뭐 그것을 인증하셨든 안 하셨든 작더라도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셨다면 스스로에게 기특하다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원빙을 읽어는 가고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걸 아, 그래, 이거 해봐야 되는데, 좀 해봐야겠는데 싶으면서도 잘 안 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 그 반대라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점에 있어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도 그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삶의 지금 이 순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래요. 특히 2부 내용이 짧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 이 액티비티를 넣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원띵을 안 찾아도 되죠. 그러니까 저자가 원띵 찾아야 돼. 그러니까 성공하니까. 그래야 네가 살아가니까. 이게 아니고 이 책을 빌미로 이 책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자인 게리 켈러가 이게 옳아라고 말해서 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우뚝 서 있고 내가 필요해서 선택적으로 이 책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이 원띵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음미해보고 이것을 중심으로 나의 24시간을 가만히 조용한 관찰자로서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이 내가 정말 원했던 삶에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냥 조용한 관찰자로 바라보신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 명료해지는 그런 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책은 맨 끝에는 그 질문이 남게 될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3부도 나누겠지만 결국은 원띵을 찾는 여정은 그 끝에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지? 나는 어떤 삶을 원하지? 그 질문하고 이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잠시 우리 셀프hel프 코칭 멤버분들은 돌이켜 보세요. 우리 이벤트 1로 했던 거. 2024년 방향성에 대해서 표지에 체크하는 거 기억나시죠? 책이 아마도 대부분 집에 있고 직장에 있다라고 봤을 때 눈앞에 없더라도 잠시 눈 감고 기억해 보세요.
내가 2024년에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 그게 얼마나 생생히 기억나나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의 그 방향성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2024년 방향성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지금 가장 중요한 원띵이 무엇인지, 내가 그 방향성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지금 이 원띵 책을 만난 것이 어떤 점에서 힘이 되는지, 어떤 점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중심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두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었다고 말한 2024년 나의 방향성 위에 두고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 네, 채팅창 내용 보니까요. 네, 혜림님이, 그쵸, 은근에 맞는 말을 하는데, 맞아요. 큰 성과 변화, 이런 단어들. 네, 그거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잘 중립적으로 같이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성공인 거죠. 제가 채팅창에 그때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뭘 원할까? 제가 코치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건가? 이걸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은 건가? 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코치로서 초창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럼 뭐가 되고 싶지? 어떤 삶을 살고 싶지라고 생각하면 딱 이 정도가 저한테 성공이기도 해요. 이렇게 수요일에 낮에 제가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함께 해주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제가 알아차린 걸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이 직업에 만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향성 끝에는 의외로 캠핑카가 나왔다라고 그때 포스트잇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라는 것에 계속 마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에리님은 그 포스트잇은 많진 않았지만 내 궁극의 목적하고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셨군요. 축하드려요. 네, 화랑님, 우리의 이야기를 또 정리해 주시네요. 어느 항구를 향해 갈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노를 젓는다면 바람조차 도와주지 않는다. 야, 바람아 도와줘. 바람아 도와줘. 네, 한번 각자의 또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서 2부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내용은 상대적으로 1부보다는 적기 때문에 분량이 짚어가면서 같이 함께 해볼게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함께 나아가 볼게요. 2부 내용의 제목은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제 2부의 제목은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소제목으로는 복잡한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읽어드릴 테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131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나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층 더 노력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배에 힘을 주고 의자에 엉덩이를 고정한 채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몸은 앞으로 기울이고 숨은 멈추고 바짝 긴장하여 온몸이 빳빳하게 굳은 채로 말이다. 그렇게 애를 쓰는 동안 그것이 집중력과 열정의 느낌이라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그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했지만 동시에 나는 항상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누군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걷고 심지어 그들처럼 차려입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따랐다. 거기에 진짜 내 모습은 없었지만 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따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러한 접근법도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시간이 얼마 흐르자 성공한 사람 흉내내기에 아주 질려버리고 말았다.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다른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이른 새벽에 출근을 했고, 때로는 책상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을 새기도 했다.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는 내내 야심과 성취란 바로 이런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미안했다. 이 부분의 소제목은 성공한 사람 흉내내기였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바로 다음 장입니다. 132쪽에는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성공을 얻긴 했지만 동시에 병도 얻었다. 그리고 결국 내 곁에는 지친 일상만이 남게 되었다. 결국에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떠나가도록 만들었다. 들으시면서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또 연결점, 알아차림이 올라오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지금 잠시 멈추어서 여러분들 몸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나요? 우리말에 애쓰고 살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이어지는 단어는 긴장이에요. 얼마나 긴장되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잠시 한번 스스로의 몸을 느껴보세요. 이미 읽으셨겠지만 저자는 이렇게 변화를 경험합니다. 132쪽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 상황에 처해서야 나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정반대의 길로 가기로 했다. 가장 먼저 긴장을 풀었다.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적게 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적게 말이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을 줄였다. 평생을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도 헐거워졌고 느긋해졌다. 그러자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배운 성공의 핵심은 이렇다.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떳떳하게 여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나는 내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 속에 숨어 있는 모든 훌륭한 가능성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단 하나, 원띵이 탁월한 성과 뒤에 숨겨진 놀랍고도 단순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애쓰며 살고 있나요? 애쓰고 살고 있지 않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머리 말고 몸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얼마나 몸의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삶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합니다. 무엇에 힘쓰고 있는지 혹은 무엇이 나를 힘쓰게 만들고 있는지요. 이 다음 2부 진실에 대해서는 우리 코치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질문 기법에 대해서 나눔이 나오죠. 그러니까 초점을 탐색하는 거, 결국 포커싱 해가는 거, 초점해 가는 거, 그리고 크게 크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그러면 그 원띵, 내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데? 라고 우리에게 how to를 묻는 것에 어, 게리 켈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초점 질문을 하라. 그리고 큰 질문을 하라.
134쪽에 이렇게 나와요. 134쪽에 아주 작은 문구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그 모든 하려고 했어. 와, 할 수 있었어. 와, 했어야 했어. 들은 창피한 듯 달아나 했어. 로부터 몸을 숨겼다. 우리의 수많은 띵들 하려고 했어. 할 수 있었는데 했어야 했어라는 것들 맨 앞에 그래서 나는 초점을 맞추어 가장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라고 권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2부에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미 읽으셨겠지만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이 질문을 음미해 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음미해 주신 것들을 밴드글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액티비티로 권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방향성 그 표지에 적으셨죠? 내가 살고 싶은 2024년에 대해서. 그럼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그 표현을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11챕터 146쪽을 보면은 뭘 위하여 이렇게 질문 리스트가 쭉 있었어요. 147쪽에 뭐 정신적 행복을 위하여,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개인적 삶을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더욱 쉽거나 필요 없게 만들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라고 작성하신 그 방향성 키워드를 넣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방향성이 지금 현재 블랙 라이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저는 블랙 라이온이 되기 위하여 단 하나는 무엇인가? 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더욱 쉽거나 필요 없게 만들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 특히 2024년 원하는 삶의 표현을 앞에 넣고 그것을 위한 나의 단 하나, 원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2024년 방향성 있을 때 그 키워드가 바로 떠올랐다면 제가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자마자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 질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질문을 다음 한 주 동안 한번 품어보세요. 뭘까요? 뭘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이번 달 말에 우리 웨비나 할 때 2월 27일에 또 한 번 더 제가 액티비티 만들어서 같이 품어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게리 켈러는 한 번 더 말해요. 당신이 만든 그 질문을 조금 더 빅하게 그리고 스페시픽하게 크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최대한 그 하나의 원띵에 최대한 힘을 발휘해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157쪽에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 예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매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향후 6개월간 매출을 2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Think big. 한다면 여러분들의 질문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두 가지는 우리 한번 웨비나 때도 같이 한번 나눠봐요. 오늘부터 한번 말랑말랑하게 10여일 동안 각자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30분 쑥쑥 지나가네요. 오늘의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 질문으로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가 원띵 하는 여정을 2주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게 원띵이 뭐지?
하는 우리들을 위해 이 질문을 품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두 번째 수요 나눔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1년 뒤 2025년 2월 14일에 만약, 아, 그래, 작년 24년에 이거 하나를 한 게, 이렇게 내가 정말 원하는 25년을 살게 한 원동력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그 하나가 뭘까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25년을 정말 살고 있는 내가 24년을 뒤돌아보며, 와, 그때 2024년에 이 원띵, 이 하나를 해낸 것이 결국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25년을 살게 했네? 하고 저 먼 미래의 내가 뒤돌아본다면 그 원띵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2024년에 한 원띵이 뭐길래 여러분들은 내년 2025년 2월 14일에 정말 살고 싶었던 그 삶을 살고 있게 된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2024년 2월 14일에 있으니까 반대로도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 2023년으로 뒤돌아간다라고 쳐요. 내가 2023년에 이거 하나를 꼭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2023년에 이것 원띵 이 하나를 꼭 했다면 지금 내 2024년의 삶이 정말 달랐을 것 같은 나의 원띵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한번 음미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이거 팟캐스트 올리면 여러분들의 답을 팟캐스트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 거 달아둘게요. 우리 한번 이 질문으로 우리 2024년 나의 원띵을 한번 더 음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수요 나눔을 참여하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30분 동안 멤버들의 이야기와 2부 책 내용을 또 나눔을 했어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그러면 그 기억에 남는 것으로 다음 한 주는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나름의 실행 계획이 있다면 또 나의 1년 105쪽 부분 여백에다가 끄적여 보세요. 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요거 하나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수요나는 마무리 짓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2주차 끝날 때쯤엔 다음 달 셀프북 코칭 안내 드리는데요. 미리 안내드렸던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로 3월 책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집글이 올라갔고요. 제가 그것에 대한 링크는 우리 채팅방에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리버드 20% 할인되는 것은 우리 이 전달 2월의 이 인증 기간, 셀프북 코칭 3주 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또 얼리버드 금액이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다루면 내 삶이 좀 더 단순해질 것 같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많은 띵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와 귀결되어 있는데 그 욕구 측면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 분들은 또 3월에 함께 미움받을 용기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 나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이렇게 낮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발렌타인데이 흐리지만 스스로에게 작은 초콜릿 하나 입에 넣어주며 누구야 사랑한다. 흠씬 사랑한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원띵 찾아서 네 삶을 더 나게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